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 해결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네. 용산구에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근데 거주한 적은 없고 계속 다른 집에 전세를 살고 있거든요. 네네. 네, 올해 말이나 네. 내년쯤에 이제 팔려고 하는데 네. 이게 지금 거주 중이지가 않아서 이게 비과세가 되는지가 궁금해서 연락드리게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1주택자시지만 여기에 거주한 적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네, 용산의 주택 과연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지 저도 궁금하네요. 바로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무사님, 어떻게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네, 시청자분 혹시 이 집 취득을 언제 하셨던가요? 취득이 15년 4월쯤에 했어요. 아, 15년 4월. 이거 네네. 시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지금 한 1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10억이요? 일단은 15년도에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2017년도 파리부동산 대책 이전에 취득을 하신 건이라서 사실 거주 요건은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데 15년도에 취득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는 보유 2년만 하면은 비과세 혜택을 적용을 받으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시세가 얼마인지를 여쭤본 게 그게 지금 10억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집을 한 채만 갖고 있으면 대부분 비과세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9억까지 비과세고요. 9억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 차익이 생겼기 때문에 그거는 세금을 내셔야 돼요. 지금 정확하게 양도 차익이 어느 정도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봤을 때 15년도에 취득을 하셨고 거주 요건은 필요 없고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거를 또 받으실 수 있어요. 두 가지 포인트로 접근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 게 일단 9억까지는 세금 없다. 9억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내실 수 있다.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다라는 건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뭐 토지나 건물이나 상가나 이렇게 주택이나 갖고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낮은 세율부터 3년 이상 보유를 하게 되면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일단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최대 80%까지 세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차이가 큰데 올해부터는 이제 실제 취득하는 요건에 대해서 비과세는 받을 수 있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최대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 혜택을 받으시려고 하면 2년 거주 요건이 들어가야지만 1세대 1주택에 대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분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적용받는 세율을 적용받으시거든요. 그래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9억 초과하는 거 세금 내고 다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조금 혜택을 덜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시청자분 사연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일단은 좀 거주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네네, 정리를 해도 처분을 하실 될까요? 거면 네, 이렇게. 그러면 장특공제를 좀 더 받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거주했을 때 좀 이런 부분으로 혜택이 있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보시고 이거는 뭐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임대사업자를 내는 경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좀 오래 보유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해주던 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법이 자주 바뀌다 보니까 맞아요. 좀 헷갈리는데 정리를 간단하게 해볼까요? 네, 지금 세법적으로 얘기하는 게 단기보다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시게 되면 네. 최소 8년 이상을 보유를 하셔야 돼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8년 이상 한다면 또 이제 10년 이상 하는 경우에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을 좀 더 주는데 8년 이상 했을 때 50%, 10년 이상 했을 때 70%까지 세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하시려면 85제곱미터가 안 돼야 되고 제 임대료 같은 경우도 임대료 인상 요건이 있죠. 5% 그걸 넘지 않아야 되고 이제 9.13 대책 이후에 취득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임대에 대해서도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게 6억 원이 안 되셔야지만이 그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분 말고 이전에 우리 왜 단기로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네. 요 분들 같은 경우도 6년 이상 임대를 하게 된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거든요. 2%에서 10%
10% 정도는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특공제 적용 가능하시고요. 물론 민간임대주택 같은 경우에는 장기냐 단기냐 언제 뭐 임대사업자를 등록을 했냐 요거에 따라서 너무 많이 다르기는 해요, 사실. 네. 그래서 명확하게 말씀은 이제 구체적으로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려야겠지만 방송에서는 이렇게 가볍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 다만 장기보유 특별공제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혜택을 더 보실 수 있다. 이렇게는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는 뭐 부동산 좋은 곳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세금도 관리를 잘 해야 우리가 좀 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혜택들도 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기준, 의무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적용이 가능한지 꼭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어떻게 해야 절세할 수 있는지 좀 궁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서울전화 6676-0335번으로 저희 방송 중 상담이 끝난 후에도 전화를 열어놓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고, 좀 더 자세하게 나는 정말 확실하게 상담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1:1 개별 상담 지금 아래 나가고 있죠.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전화 02-6676-0335번 같은 번호인데, 역시나 1:1 개별 상담을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뭐 전화로 얘기를 하다가 직접 만나보면 이게 또 상황이 또 바뀌는 경우도 많다고요. 네, 굉장히 많으세요. 특히나 부동산을 이제 매입하거나 임대주택을 하셨을 때 네. 어제 상담 오신 분도 굉장히 애매하셨어요. 저랑 상담이 끝나고 이제 네. 부동산 투자를 하시러 가시는 길에 오셨는데 네. 본인이 거주하는 집이 있고 임대주택으로 다 등록을 해 놓으셨어요. 근데 이 거주하는 집에 살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면 비과세가 안 돼요. 근데 그런 이미 경우도 부동산 있네요. 쪽에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처분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셔서 그 자리에서 세금을 뽑아드렸더니 3억 가까이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거를 비과세 받느냐 안 받느냐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인 거를 해결을 하실 때 여기저기서 들었던 정보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내 상황을 좀 더 명확히 판단을 하고 나서 진짜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그걸 정하고 나서 파시는 게 혹시나 모를 세금 폭탄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유의하셔야 됩니다.